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특별회차기출 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시 다음 자산 항목을 유동성 별법에 의한 순서대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볼까요? 자, 유동자산 먼저 그리고 비유동자산을 그 아래에 이렇게 배열하고요.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을 먼저 그 아래에 재고자산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자, 비품은 비유동자산이고요. 상품은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고 외상매출금은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이지. 그래서 이게 1, 요게 2, 요게 3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다, 나, 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정답이겠네. 답은 4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어느 분류 체계에 속하는지 알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문제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요것이 구성요소죠. 4번 수익은 손익계산서 구성요소니까 답은 4번이겠다. 그지?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설명과 관련한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서 상품을 반환한답니다. 매입했다가 다시 반환하니까 매입 환출 되겠지. 가는 매입 환출. 자, 나는 상품 구입 대금을 조기에 결제함에 따라서 대금의 일부를 깎아준답니다. 자, 매입 과정에서 외상 매입금이 생겼거든. 그런데 그 외상 매입금을 실제로 주기로 한 날보다 빨리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로 약정에 따라서 좀 깎아주겠죠. 그거 뭐라고 합니까? 매입 할인이라고 하겠지. 나는 매입 할인. 그러면 답은 3번 되겠다. 그지? 자, 마저 읽어볼게요. 다는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 있어서 상품 구입 대금을 일부를 깎아준답니다. 자, 결함이 있어가지고 반품하는 게 아니고 값 자체를 깎아준다. 매입 애누리 되겠죠. 그러면 다는 매입 애누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 됐습니다. 문제 4번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거래처별로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보조장부는 이렇게 물었네요. 보조장부 종류는 매우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외울 수는 없군요. 그 이름을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문제 맞추면 되겠다 이겁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봅시다. 자, 외상으로 매출해가지고 거래처별로 내역을 관리한다.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 금액을 관리하는 건 어떤 메뉴였습니까? 우리 실기편 조회 문제 할 때 사용해봤죠. 거래처 원장 메뉴입니다. 거래처 원장이 있으면 그거를 답을 하면 되는데 거래처 원장이 없고 거기에 다시 매출처 원장과 매입처 원장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보기가 제시되어 있거든.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일까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관리하는 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 관리하는 것 이름 보았을 때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매출처 원장이다 겁니다. 매출한 거래처에 대해서 그 거래 금액을 딱딱 그 채권 금액을 관리하는 보조 원장을 매출처 원장이라고 한다는 거지. 매입처 원장은 외상으로 물건 산 것, 즉 외상 매입금이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 채무 금액을 관리하는 원장을 매입처 원장을 한답니다.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매출장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매출이 현금 매출도 있고 외상 매출도 있고 그리고 뭐 언받은 매출도 있고 그죠? 각종 다양한 매출이 있겠죠. 그 매출이 어떤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매출에 대해서 관리하는 보조원장이 매출장이겠지 뭐. 그리고 상품 재고장은 뭐 기초 상품 얼마 있었는데 이번에 산 게 몇 개 있고 팔린 게 몇 개 있다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상품 재고장이겠지 뭐. 그죠? 그래서 이름을 보면 우리 충분히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됐죠. 문제 5번요.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돈을 떼어서 못 받을 가능성을 추정해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에 대해서 자산 중에서 채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보면 되겠죠. 미지급금 이런 건 부채죠. 지급엄 부채죠. 받으름 요것이 자산이면서 채권 성격의 계정 과목이다. 답은 3번이겠지. 부채는 대손충당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선수금도 부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 2,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 자, 문제 6번요.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1번 차량 운반구를 구입하고 차량 대금 100만 원과 취득세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차량 대금 당연히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고 취득세 또한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하죠. 비용 아니다, 그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하는 상황 아니다 이겁니다. 2번 업무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24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세 요거 뭐로 처리할까? 그거 묻는 거죠.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는 거죠. 3번 본사 사무실의 전화요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전화요금 통신비라는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 맞다. 요게 증가하는 상황이 맞죠. 4번 영업부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회식비 15만 원을 대한카드로 결제했다. 회식비 복리후생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하는 상황 맞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지. 여기서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처리하니까. 됐죠. 우리 수업 시간에 뭐 계속 강조했던 사항이었다. 그지? 1번이 답. 문제 7번요. 우암상점은 2000X1년 4월 1일 건물의 1년분 임대료 18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 임대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영업외 수익에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임대료를 받았다 이겁니다. 1년치를 18만 원. 자, 2000X1년 12월 31일 결산 재무 상태표에 기록되는 선수 임대료 금액은 얼마일까 물어봤네요. 1년치 18만 원 받았는데 요게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2달치다 이겁니다. 18만 원을 전부 다 올해의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내년치 3달치를 미리 받은 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3달치는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임대료라는 수익이 너무 많이 계산된 부분이니까 차변에 적어줘가지고 좀 감수시키고 대신 대변에는 내년 거 미리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수 수익을 요 문제에서는 선수 임대료라고 이렇게 조금 이름을 바꿔가지고 물어봤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 거 3달치 금액 이제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12달치가 18만 원이면 18만 원 나누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18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한 달에 15,000원이네. 15,000원. 한 달에. 몇 달치? 3달치. 내년 거 3달치를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45,000원 되겠네. 그죠? 요게 선수 수익으로 기록되는 부분이다. 답은 1번이죠. 회계 처리는 차변의 임대료 45,000원, 대변의 선수 수익 45,000원 됐습니다. 문제 8번요. 다음의 등식 중 잘못된 것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등식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그거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풀어보자고. 1번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 이렇게 배웠죠. 총수익 빼기 총비용으로 표현했죠. 그거 맞는 거다. 그지?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기말 자본을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 순이익 여기 풀었었네. 맞는 말이지 뭐. 그죠? 그리고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 빼기 기말 부채다. 맞겠지, 그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등식이다. 4번이 틀렸겠네. 그럼 보나마나 4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말 자산 플러스 총 비용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 플러스 총 수익 보니까 시산표 등식이다. 그죠? 시산표 왼쪽에는 자산하고 비용이 오고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오는데 주의할 점은 시산표는 아직 계정을 마감하기 전에 작성하는 서식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본은 기말 자본이 아니고 기초 자본이라고 우리가 강조했었죠. 그래서 기말 자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 4번 등식이 틀렸다 이겁니다. 요거를 기말 자본이 아니고 기초 자본으로 고쳐야지만 등식이 성립한다. 됐죠. 그래서 이런 등식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시산표 등식에서 자본 항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네요. 됐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거래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한 거래는 무엇의 감소와 무엇의 감소이다 해가지고 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게 나와 있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 묻는 문제다. 그지? 이런 거는 분개해보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죠. 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있습니다. 이제 요거 돈 줄 때 돼가지고 뭔가 줬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으로. 그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 100만 원 이렇게 적고 대변에는 이제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예금으로 줬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 대변에 100만 원. 부채의 감소 차변이니까 그지?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록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괄호 전부 다 감소니까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거 찾으면 되겠죠? 부채,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 2번이 되겠네. 자, 지웁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의 거래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보기에서 선택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 거래 내용이 나와 있고 각종 그 항목들이 나와 있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 그죠? 이것도 차변 대변 분개해 보면 되겠다 그죠? 자 봅시다. 대한상사는 민국 상사에서 단기 차입한 1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이자 5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우리가 돈 빌렸는데 이제 돈 줄 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금뿐만 아니고 이자 비용도 같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 대변 회계 처리를 써봅시다. 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돈 줄 때 돼가지고 돈으로 줘야 되니까 부채는 없어져야 되겠죠. 차변에 단기 차입금 이렇게 기록되겠다. 100만 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 요거 적어야 되겠다. 그지? 100만 원 이렇게 적어보고 그죠? 그리고 이자도 같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5만 원도 줘야 되니까 요거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겠다. 이자 비용 5만 원. 그래서 돈 얼마 줘야 됩니까? 100만 원 플러스 5만 원. 105만 원 돈 줘야 됩니다. 돈 뭘로 줬습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대.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 적는다고 했죠? 대변에 당좌 예금 적으면 되겠다. 금액은 얼마? 요거 두 개 합한 거 105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거래 판례소 결합관계로 보면요. 차변에 부채의 감소, 비용의 발생,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산의 감소지 그러면 나, 그리고 부채의 감소지 라, 비용의 발생이지 바 그러면 나, 라, 바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면 되겠죠. 나, 라, 바 3번이 정답 이렇게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9번, 10번 둘 다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회계처리 가지고 거래 판례소 결합관계 답해라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차변 대변 회계처리 배웠죠. 그거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것이다. 그치? 자, 봅시다. 문제 11번입니다. 거래를 참고하여 상품의 매출원가와 매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더 이상의 매입 매출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네. 일단 읽어봅시다. 1월 10일 날 상품 100개를 개당 1,000원에 매입하고요. 운반비 2,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상품을 살 때 운반비 뭘로 처리합니까?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죠? 그러면 회계처리는 차변에 상품이라고 처리하고 운반비에 대해서 별도 비용으로 떼지 않는다. 그러면 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되는 금액 얼마라고요? 100개 곱하기 1,000원 10만원 되겠죠? 100개 곱하기 1,000원 10만원 플러스 2,000원 한 10만 2천원이 차변에 기록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대변은 뭘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10만 2천원. 자, 1월 15일 날 1월 12일에 매입했던 요 상품 100개를 전부 다 외상으로 팔았답니다.
그러면 요 102,000원이 전부 다 팔린 거니까 고스란히 매출 원가로 가겠죠. 기말 수준 분계를 해보면 차변의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 이런 분계가 이루어질 것인데 요 금액이 102,000원 되겠다입니다. 됐죠? 매출 원가 구했다. 102,000원. 이제 매출액 구하면 되겠죠. 매출액은 100개 곱하기 개당 1,400개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겠죠. 문제는 운반비입니다. 상품을 팔 때 운반비 3,000원 들었거든.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물건 팔 때 운반비가 든 거니까 운반비라는 별도의 비용으로 떼서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 3,000원은 매출액에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오케이. 그러면 매출액은 1,400원 곱하기 100개 14만 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액은 14만 원이고요. 매출 원가는 102,000원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은 14만 원, 매출 원가는 102,000원 돼 있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상품 살 때 운반비와 상품 팔 때 운반비를 각각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느냐? 그거 묻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우리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거다. 그지? 자, 지웁니다. 문제 12번요. 대한상사의 당기 1월 1일 현재 재무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단기 대여금을 구하시오. 뭐 거창하게 물어봤는데 뭡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재무 상태표 등식 묻는 문제죠. 자, 현금 자산, 선수금 부채, 받으러옴 자산, 단기 대여금 자산, 자본금 자본, 미지급금 부채. 그죠? 빈값 채우기지 뭐. 그러면 세모로 된 거 먼저 더 해볼까요? 140만원 플러스 500만원 플러스 180만원 하면은 820만원 나오네. 자, 현재 동그라미에 되어 있는 자산 합계 이거 두 개 더 해볼까요? 자, 370만원 플러스 290만원 하면요 660만원 나오네. 그러면 660만원을 여기서 빼면요 820000 하면 160만원이 빈값으로 딱 채워진다. 맞습니까? 그러면 답을 2번 하면 되겠죠?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었네요.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률 이런 거 나왔다. 즉 매출 원가에 대한 정보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초 상품 재고액과 단기 상품 매입액 나와 있으니까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 그려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 그거 유추해보면 되겠네요. 자,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입니다. 내 자리 왼쪽이죠. 자산이니까. 자, 기초 상품 재고액 20만원.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80만원 이렇게 기록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판매 가능 상품 100만원 이렇게 집계가 될 것이다. 오른쪽도 그럼 100만원 되겠죠. 그리고 기말 재고 매출 원가 이렇게 기록될 것인데 매출 원가 직접 바로 금액 제시해 준 것이 아니고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률 이런 자료로 제시해 줬네. 자, 단기 매출액 100만 원인데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액의 30%래. 매출액의 30%는 뭡니까? 30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매출액 100만 원 빼기 매출 원가를 하면 매출 총이익이 얼마 나온다고? 30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 매출 원가 뭡니까? 100만 원 빼기 30만 원에서 70만 원이 나오겠다. 그죠? 매출 원가는 70만 원입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여기 70만 원 이렇게 채우고요. 그럼 빈값 뭐가 됩니까? 100만 원에서 70만 원 빼면 30만 원. 이것이 기말 재고 금액 되겠죠. 답은 2번 되겠다.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다음의 내용 중 옳은 것은 찾아볼까요?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그죠? 그거를 내용연수로 나눈 것이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거기에다가
일정한 상관계율을 곱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 A는 잔존 가치, 즉 잔존 가액을 답하면 될 것이고, B는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이니까 B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답은 1번 되겠네. 그죠? 자,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이 80만 원이었으나 아래의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했답니다. 수정 후 올바른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세 가지 우리 기말 수정 분기에서 사용하던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수익 비용의 발생 그리고 이연과 관련된 계정 과목들 배웠죠. 자산 또는 부채 계정 과목들, 그죠? 그 계정 과목들을 딱딱 정리해 본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만일 자산이면은 당기 순이익의 플러스 영향, 부채면 마이너스 영향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볼게요. 임대료 미수분이래. 임대료라는 수익을 인식했는데 돈은 내년에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뭡니까? 미수수익이죠. 미수수익. 미수수익.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이다. 그러면 플러스지, 효과는. 보험료 미지급액이래. 자, 보험료라는 비용을 인식했는데 돈은 내년에 주기로 했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기록하는 거죠. 미지급 비용. 부채죠? 마이너스다. 이자 비용 선급분이랍니다. 자, 이자 명목으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기록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년 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더래. 7만 원만큼. 그 부분은 올해의 이자 비용이 너무 크게 계상된 상황이죠. 요 내년 거 미리 줬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자산으로 기억해 놓는 것이지. 선급 비용. 그죠? 그래서 자산이니까 플러스다. 됐습니까? 그러면 80만 원 플러스 12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플러스 7만 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제대로 된 당기 순이익이 계산될 것이다. 자, 80만 원 플러스 12만 원, 마이너스 15만 원, 플러스 7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84만 원 나오네. 답은 2번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우리 그냥 이런 식으로 풀자라고 딱 정해서 기계적으로 푸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편리할 것 같아요. 이렇게 풀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별 회차 기출문제들 풀어봤고요. 전부 다 우리 본문 또는 본문에 관한 문제들 풀 때 전부 다 강조했던 부분이었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